한국 군대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외치는 한 영국인 여군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억지로 한국의 육군부대로 가 한국군의 군사훈련 장면 중 충격적인 장면을 봐버리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영국인 여군은 한국에 다시는 안 올 것이라며 경멸하는 표정으로 한국군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육군 부대에서 그녀는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여군 세레나 하퍼입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군대에 대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를 보면서 군인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매번 돈 문제와 제 픽업 문제로 싸우셨어요. 부모님은 서로 싸우실 때면 저를 신경 쓰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급급하셨죠. 그럴 때마다 영국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는 어린 제가 울고 있을 때면 달달한 딸기 사탕을 물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표현을 잘해주시지는 못하지만 항상 제게 따뜻하게 다독여주셨던 분이셨죠. 할아버지는 매번 제복을 입고 계셨어요. 군인 제복이었죠. 어릴 적부터 보았던 군인 제복이 잊혀지지 않았고 군인에 대한 선망이 생겼어요. 제게 군인은 멋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군인을 선망했고 할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서 영국 군사학교인 샌더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엿한 장교가 되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죠. 그런 저에게 최근 리시 수넥 총리의 징병제 재도입 결정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고요? 회의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1960년에 폐지된 징병제를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한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영국군은 그동안 자원 입대자에 의존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입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병력 부족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저는 국방부의 여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급자들은 항상 보수적인 태도로 변화를 거부했어요. 저와 같이 입대했던 60명의 동기들은 모두가 전역을 하고 5명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군인으로서의 사기를 잃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죠. 병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어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최신 군사 기술 도입의 지연도 또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었죠. 우리 군은 첨단 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젊은 세대의 군복무에 대한 무관심도 큰 걱정거리였죠. 징병제가 폐지된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군대는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군복무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역설했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번번이 묵살되었고 듣지 않았어요. 상급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저는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면밀히 연구하라는 지시였죠. 한국군이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필 한국군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는 그들의 훈련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세레나, 이 임무는 매우 중대해. 한국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샅샅이 분석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마지못해 저는 이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가 제 군사적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후 저는 한국군에서 보내준 차량을 타고 훈련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영국과는 사뭇 달랐죠. 높은 빌딩 숲과 번화한 도심을 지나 점차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군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김현수 대위가 절 마중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다소 딱딱해 보였고 제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세레나 하퍼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어요. 김현수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죠. 오늘부터 한국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훈련소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을 시작으로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어요.
냉철한 군 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죠. 다들 재빨리 군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구보를 했어요. 이어진 체력 단련은 상상 이상으로 고강도였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철봉, 러닝머신까지 최신식 운동기구들과 트랙이 갖춰져 있었고 저도 함께 참여해보니 병사들의 체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세레나 씨, 우리 군은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대위가 설명해 주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실감하게 됐죠. 영국군에 비해 한국군 장병들의 체력이 월등히 뛰어났으니까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었어요. 체력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올 것만 같았죠. 오전 체력 훈련이 끝나고 잠시 후 우리는 사격장으로 향했어요. 150m 거리의 표적지를 향해 K 소총으로 실탄 사격을 하는 훈련이었죠. 사격 훈련은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진행되었어요. 병사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까지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밀 사격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김대위가 말했죠. 실전에서는 그 한 발이 목숨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전 사격에도 참가했지만 실력 차이는 확연했어요. 병사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총을 다뤘고 관역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저 역시 몇 발 쏴봤는데 좀처럼 관역에 맞추기가 쉽지 않더군요. 군에서 기본적인 사격 훈련은 받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군식당에 들렀는데 한국군의 식단은 균형 잡히고 영양가 높았어요. 밥과 국, 그리고 4에서 5가지의 반찬이 김치, 멸치볶음, 고등어구이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맛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대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병사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도심 전투를 가정한 전술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어요. 실제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형 훈련장에는 건물과 차량, 민간인 역할을 하는 모형 인형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좁은 골목과 건물 내부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군사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김대위와 한 팀이 되어 건물 안으로 진입했죠.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적군과 마주쳤고 서로 급박하게 총격을 주고받았어요. 방탄모와 판탄조끼를 착용했음에도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죠. 김대위는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하며 팀을 이끌었고 결국 저희 팀이 승리했습니다. 언제든 실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예요. 김대위의 말이 새삼 실감 났죠.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감탄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튿날엔 산악 행군 훈련에 동참했죠. 40kg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해발 800m의 산을 오르는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바위를 힘겹게 올랐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풀이 죽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간 휴식 때 한 병사가 절 보고 말을 걸었어요. 하퍼씨, 힘드시죠? 우린 이런 훈련에 익숙해요. 혹독하지만 전우회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 병사의 말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올랐어요. 힘든 훈련이 병사들에겐 정말 값진 경험이에요. 김대위가 말했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이런 훈련이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됩니다.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고됨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산을 내려와 기지로 복귀하는 버스 안, 김대위가 말했어요. 우리 군은 1년에 몇 차례씩 대규모 해상 공중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해요. 해병대, 해군, 공군이 모두 참여한답니다. 하퍼 씨도 기회가 된다면 참관해 보시길 추천해요. 합동훈련이라 영국에서도 비슷한 훈련을 하긴 했지만 한국만큼 대규모는 아니었죠. 한국군의 전방위적 전투 준비는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은 수중 생존 훈련이었어요.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높이 7m의 다이빙대에서 물로 뛰어들었죠. 퐁당. 물속에 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무거운 군장 때문에 물 위로 쉽게 떠오를 수 없었죠. 동료들과 함께 후드를 잡아당기고 군화 끈을 풀며 힘겹게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숨막히고 아찔했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만난 김대위는 저를 보며 말했죠. 생존 훈련 중 가장 힘든 게 수중 훈련이에요. 물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려야 하거든요. 훈련을 통해 공포심을 이겨내고 생존 기술을 익히는 거죠. 훈련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와 굳건한 정신력을 실감했어요. 그들은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팀워크도 완벽했죠. 생사를 함께할 전후의 말이에요. 그들의 완벽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가 진지한 얼굴로 역설했죠.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고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역사가 지금의 훈련 철학을 만든 겁니다.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절박한 말이에요. 순간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 말이죠. 분단국가로서 상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온 역사, 그런 상황 속에서 튼튼한 안보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겠죠. 그걸 위해 혹독한 훈련도 감내하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평화에 대한 염원도 있어요. 김대위의 말이 이어졌어요. 통일을 이뤄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 말이죠. 그래서 우린 강한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퍼 씨도 우리의 간절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대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평화, 그건 인류 모두의 염원이겠죠.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말이에요. 잠시나마 제 편견과 오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군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어요.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키우고 나라를 지키려는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되고 있더군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곳의 훈련 방식과 정신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차원이었죠. 강인하고 체계적인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때론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했죠. 훈련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영국군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좌절감에 빠질 때면 김대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죠. 세레나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되새겨보세요. 하루는 구보를 하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어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훈련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때 김대위가 절 찾아왔어요. 하퍼 중이 괜찮아요? 부상 때문에 힘들 텐데 늘 훈련장에서 당신의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당신은 영국군을 대표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건강히 훈련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한국군의 훈련 정신을 잘 전파했으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국군을 대표해서 제 조국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을 되새기게 됐죠.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군인이 된 이유,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걷고 싶은 이유. 다음 날 아침, 김현수 대위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캠프 내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이었죠.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과 유물들이 전시된 그곳에서 김대위는 제게 한국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곳은 우리 군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에요. 김대위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군이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전시된 자료들을 둘러보던 중 한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기,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대위에게 물었어요. 아,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파병와서 큰 공을 세운 용사죠. 우리 군과 함께 싸우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이에요. 믿기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 인물이 바로 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역사의 증거를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놀라운 사실인데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군요.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하고 고귀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유품과 기록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김대위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숙연해졌어요. 영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와서 한국군과 함께 싸우셨던 할아버지,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죠. 그날의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어요. 교관들의 엄격하고 혹독한 지도에도 흔들림 없이 따르고자 노력했죠. 한국군 병사들 또한 서로 격려하며 고된 훈련을 견뎌냈어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면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며칠 후 그동안 배운 전술과 팀워크를 평가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이 있었어요. 험준한 산악부터 복잡한 시가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투를 실제처럼 재현하는 훈련이었죠. 한국군은 완벽에 가까운 조직력과 임기응변 능력을 선보였어요.
이런 훈련이 병사들의 실전 감각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김대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대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든 병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전우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날 깨달을 수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하는 한 가족 같았어요. 우리에겐 전우회가 생명과도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김대위의 말이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한국군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끈끈한 전우회까지 저는 이 모든 것들에 감동하고 또 감동했죠. 단순히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들의 정신이 저를 깊이 울렸어요. 캠프의 숙소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할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한 일, 그리고 한국군과 함께 호흡하며 전우회를 배운 일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군인으로서의 소명감을 일깨워준 것 같았죠. 제 안에서 사그라들던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핀 계기였달까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이셨죠. 환한 미소를 지으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세레나. 힘든 훈련 잘 견디고 있더구나.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거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행복한 울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죠. 잠에서 깨어나니 아직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단숨에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뛰쳐나갔죠. 운동장에서 홀로 구보를 하는데 김대위가 다가왔어요. 세레나 씨, 벌써 나와 계셨군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왠지 밝아 보여서요. 김대위님,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를 꿈에서 만났어요. 강인한 군인의 길을 가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힘이 났어요. 그렇군요. 존경하는 분의 격려라니 더없이 큰 힘이 되었겠어요. 세레나 씨,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걸 총 점검하는 훈련이 있을 거예요. 더 힘내보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훈련에서 저는 이전과 달리 두려움 없이 임했어요. 전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척척 팀워크를 발휘했죠. 마치 김대위님의 말씀대로 한국군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어깨를 두드리며 김대위가 말했어요. 오늘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세레나 씨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국군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특히 김대위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에 깊이 감사드렸어요.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대위님을 비롯한 동료들 덕분이에요. 최고의 전우들을 만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훈련을 마무리하고 다시 제 조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막연하기만 했던 제 군 생활에 이곳에서의 배움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만 같았죠. 한국군에서 익힌 정신과 기술을 토대로 영국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어요. 훈련 마지막 날 부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짧지만 굵었던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터라 아쉬움도 컸죠. 그중 김대위와의 이별이 가장 쓸쓸했던 것 같아요. 세레나 씨,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조국에 가서도 멋진 군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 한국에서의 시간을 곱씹어 봤어요. 강인함, 동료애, 희생정신, 한국군으로부터 배운 값진 자산들이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오래된 꿈에 다시금 불을 지필 수 있었어요. 제 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되살릴 수 있었던 거죠. 비행기 창밖으로 영국의 푸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영국에 도착한 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국방부 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배움을 낱낱이 보고했죠. 우리 군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고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혹독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우애와 희생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상관들도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세레나, 자네의 경험이 우리에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한국군의 장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보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을 나오니 무언가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군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며칠 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어요.
고강도의 체력 훈련과 전술 시뮬레이션, 전우회를 다지는 단합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죠. 처음엔 낯설어 하던 병사들도 점차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투덜대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나와 구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체력 단련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모습에 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답니다. 전술 시뮬레이션 훈련에서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초반엔 조율이 잘 안 돼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완벽한 호흡을 맞춰갔어요. 어느 순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합대회는 또 어떤가요?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우정을 쌓아갔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훈훈하고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거듭한 결과 몇 달 뒤 우리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사들은 몰라보게 강해지고 단단해졌죠. 체력 테스트 결과는 눈부시게 좋아졌고 팀워크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해졌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죠.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도심지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저희 팀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어요.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 신속 정확하게 관제실을 장악하고 인지를 구출해냈거든요. 유기적인 팀플레이 덕분에 이전보다 무려 20분이나 단축된 기록을 세웠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발휘한 거예요. 세레나 대단한데?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엄청 발전했어. 앞으로도 계속 멋진 리더십 발휘해 주길 바라네. 동료들의 칭찬에 절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물론 제 공은 아니에요. 훌륭한 전우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죠. 무엇보다 한국군에게서 배운 정신과 기술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학습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나 다름없었죠. 늘 마음 한편에 지니던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에 불을 지폈고 소중한 전우회의 의미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깨달음을 원대한 꿈으로 승화시켜 우리 군을 더욱 명예롭게 만드는데 힘쓰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할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 몸바칠 것을 결심했죠. 할아버지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든 순간을 견디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군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어요. 우리 영국군이 한국의 정예 부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똘똘 뭉친 동료에만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 값진 깨달음을 원동력 삼아 자랑스러운 영국의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네요. 성이 김, 이 박이라고? 한국 이름은 너무 촌스럽고 미개해요. 개성도 없으니 한국이 후진국인 거야. 미국 고등학교 안. 미국 학생들은 한국인 전학생 민지의 이름을 듣고 비웃으며 촌스러운 한국 이름을 듣기도 싫다고 말합니다. 민지는 이 말을 하자 미국 학생들이 모조리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떨궈버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도로시예요. 좀 촌스러운 이름이죠? 제가 이미 다 들어봤던 농담들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아 할머니 이름.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놀림을 받아왔죠.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고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여자애로 사는 게 쉽진 않았어요. 전 체구도 작아서 쉬운 표적으로 보였나 봐요. 덩치 큰 애들은 늘 저를 골탕 먹이고 따돌렸죠. 그래서 전 뒷전으로 물러나는데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 전 한쪽 구석에서 코를 채게 받고 있는 조용한 애였죠. 선생님들은 제가 성적이 좋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나름 좋아하셨지만 제 그부들은요? 걔들은 절 무시하거나 제 인생을 못 살게 굴었어요. 인기 있는 여자애들 무리가 있었는데 얘들은 첫날부터 절 노린 것 같았어요. 쟤들은 제 옷, 머리, 모든 걸 보고 억지로 트집을 잡곤 했죠. 멋진 스웨터네, 도로시. 할머니가 떠주신 거야? 쟤들은 비웃었어요. 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도요. 제일 최악이었던 건 얘들이 제 중간 이름을 알아냈을 때였어요. 에디스. 진짜 도로시보다 더 한심한 이름이죠. 부모님은 절 모두 이런 촌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는 게 귀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것처럼요. 근데 그 못된 애들은 그걸 듣고 신나게 재미 보더라고요. 얘들은 절 에디라고 부르면서 제가 요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걔들이 그 별명을 쓸 때마다 전 안에서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작아져서 사라질 것만 같았죠. 전 최선을 다해 그 애들을 무시하려 했었고, 내 공부와 조용한 친구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지속적인 조롱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내면화하지 않기란 힘들어요. 전 제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따돌림 당해 마땅하다고 믿기 시작했죠.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게 싫었어요. 또 다른 날에 은근한 괴롭힘을 견뎌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근데 민지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걘 작고 여린 아인데 긴 검은 머리에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더라고요. 선생님은 걔가 한국에서 온 새 전학생이라고 소개하셨고, 전 걔가 정말 용감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도 잘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민지가 우리 교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애는 모두가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새 장난감 같았어요. 인기 있는 여자애들은 앞다투어 민지한테 학교를 안내해주겠다고, 점심때 걔랑 같이 앉겠다고, 걔 새 베프가 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전 관중석에서 지켜보면서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누군가가 절 알아봐 주길 간절히 원했는데 왜 이 새로운 애한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원망은 커졌어요. 민지는 모든 걸 너무 쉽게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공부, 운동, 심지어 인간관계까지요. 걘 금방 영어를 습득해서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육상팀의 모든 애들보다 빨리 뛰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걔 주변에 감탄하는 그부들 무리가 몰려 있었죠. 모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전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곧 모두가 반짝이는 새 여자애에게 실증내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민지가 자기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민지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민지가 전통적인 한국 간식을 가져와서 반 친구들과 나눠 먹었죠. 바삭바삭한 김과 달콤하고 쫄깃한 떡에 다들 열광했어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한국어 단어랑 문장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갑자기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애들은 hello 대신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했고, 공책에 한글 글자를 끄적거렸죠. 하지만 진짜 광풍이 시작된 건 민지가 우리에게 한국 문화에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줬을 때였어요. 민지는 부모들이 아기의 이름을 완벽하게 정하기 위해 때로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고민하고 전문 장명가를 고용하기까지 한다고 설명했죠. 각 이름은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의미를 고려해서 선택되는데 아이에게 행운과 존경할 만한 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한자를 신중하게 고른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게 기억나요.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가 각 한국 이름에 담긴 배려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선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이름을 고르는 데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낡은 할머니 같은 이름을 덮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는 그 아이들의 성격과 꿈, 관심사를 주의 깊게 듣고는 아름답고 시적인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치 그 아이들의 본질 자체를 담아내는 것 같았죠. 갑자기 내 영어 이름을 비웃던 같은 여자애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한국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더라고요. 수연, 민지가 하나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혜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애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자기 새 이름을 마치 소중한 선물처럼 몇 번이고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푸른 하늘처럼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전 늘 그랬듯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샌드위치를 뜯어먹으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민지의 그림자가 제 책상 위로 드리워지자 전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 도로시.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걔 억양이 내 이름을 거의 음악처럼 만들어냈죠. 미안한데 최근에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 내 이름에 대해서도. 전 얼굴이 벌개지고 당혹스러워졌어요. 드디어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거예요. 민지도 절 비웃을 거고 내 촌스러운 이름을 놀리는 다른 애들과 한 통속이 될 거라고요. 전 예상되는 조롱에 맞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대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 너한테 딱 맞는 한국 이름을 골랐어. 주연이야. 사랑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지. 내가 조용하긴 해도 나는 내 내면의 빛이 어떻게 반짝이는지 보거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진 아무도 절 두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울컥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그 이름을 따라 말하면서 혀끝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느꼈죠. 주연, 전 속삭였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민지의 미소가 더 환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지었어요. 정말 기뻐. 새로운 애로 산다는 게 혹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알았으면 해주연아. 내가 널 알아봤다는 걸.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도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전 진정 이해받았고 제 자신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느꼈죠. 할머니 같은 이름을 가진 이상한 여자의 도로시가 아니라 빛나는 별 주연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민지를 만나고 한국식 이름을 얻게 된 얘기였어요. 우리 우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갔는지 궁금하시죠? 민지는 제가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려고 정말 노력했죠. 점심시간에 절 늘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해줬고 방과 후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했어요. 덕분에 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죠. 민지는 제가 가진 잠재력도 끄집어냈어요. 제가 영어 에세이를 잘 쓴다는 걸 알고는 교지에 투고해보라고 응원해줬거든요. 민지 덕에 용기를 내서 투고했더니 제 글이 실렸어요. 그땐 정말 뿌듯했죠. 저는 민지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곁에 서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 맹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시험대에 올랐어요. 모든 게 오해에서 시작되었죠. 바보 같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어느 날 우리 반 여자애 하나가 민지가 자기 핸드폰을 훔쳤다고 비난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민지가 자기 가방에 핸드폰을 슬쩍 넣는 걸 봤다고 주장했죠. 전 그게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어요. 민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가십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자 저는 사람들이 민지에게 등을 돌리는 걸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그들은 민지의 뒤에서 수군거렸고 복도에서 더러운 눈길을 쏘았고 심지어 잔인한 별명도 지어 부르기 시작했죠. 손이 끈적거리는 애. 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까봐 저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전 침묵했어요. 조롱과 가십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민지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죠. 역풍이 두려웠으니까요. 그건 비겁한 일이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민지의 눈에서 상처와 배신감을 볼 때마다, 그녀가 하루가 갈수록 움츠러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최악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도약을 할 수 없었고 민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그녀의 편에 설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은 한국으로 간 수학여행에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예정이었죠. 민지의 고향을 함께 탐험하고 우리가 꿈꿨던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빨리 친구가 되었던 우리 반 다른 여자애들이 이제는 민지 뒤에서 수군거리고 킥킥거리며 무리를 지었어요. 그들은 음식, 숙소,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꼬는 말을 했죠. 우리가 이 시골 동네에 갇혔다는 게 믿겨져? 민지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하이테크 신세계일 줄 알았는데 여기는 너무 더럽고 오래됐어. 우엑, 이게 뭐야? 한 애가 젓가락으로 김치 접시를 찌르며 말했어요. 냄새가 더러운 양말 냄새나? 바닥에 이렇게 앉아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다른 애가 거들었어요. 다리 저릴 거야. 민지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너무나 애써 참으려 하는 눈물이 보였죠. 하지만 전 민지를 대신해 일어서서 다른 애들의 무례함과 무감각함을 꾸짖는 대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제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에 마비되어서요. 그리고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애들 중 한 명,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민지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있잖아, 민지. 난 내가 왜 우리를 여기에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어. 누구도 이 더럽고 후진 나라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우린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친절하게 군 거야.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걸 봤어요. 언제나 그렇게 밝게 빛나던 불빛이 갑자기 꺼져버렸죠. 민지는 식탁에서 물러나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녀가 뒤에 남긴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흐느낌이 메아리 쳤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에 장명소가 보여서 호기심에 혼자 장명소로 갔어요. 민지가 어렴풋이 한국은 이름이 정말 중요해서 돈을 주고 며칠을 고민해 이름을 정한다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장명소로 혼자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름에 대해 장명소 주인과 이야기를 엄청 나누다가 길을 잃었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헤맸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민지가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민지는 제게 손을 내밀었죠.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민지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민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영국에 돌아오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민지를 괴롭혔어요. 자습 시간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화학 교과서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민지 생각이 났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녀가 날 바라보던 그 모습 말이에요. 내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처음에는 소란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더 크게 들렸죠. 분노의 찬 목소리,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노트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애들이 도서관 테이블 하나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작고 겁에 질리고 완전히 외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민지가 있었죠. 나 알아봤어. 한 여자애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도둑이라는 거. 그렇지 않고서야 그 모든 명품 옷이랑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너네 가족이 조폭인가 뭔가 하겠지. 민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정직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그저 웃기만 했죠. 잔인할 정도로 기뻐하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요. 그렇겠지. 또 다른 애가 코웃음 쳤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 너 우릴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면서 계속 우리 돈 훔치고 다녔을걸? 그들이 민지에게 다가서며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걸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한 명이 손을 뻗어 민지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열어젖히고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냈죠. 책하고 종이가 사방으로 날아가 카펫 위로 흩어졌어요. 너 이 도둑녀 또 뭘 숨기고 있는지 보자. 그 애가 말했어요. 명품 운동화로 민지의 물건들을 발로 차면서요. 여기 안에서 갖가지 도둑질한 물건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때 봤죠. 바닥에 펼쳐진 작고 보라색 공책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민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한국어 단어랑 필기를 적어두는 그 공책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공책이 아니더라고요. 일기장이었어요. 모든 희망과 두려움과 꿈이 기록된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첫 장에 민지의 깨끗하고 꼼꼼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로시 아니, 주연이라고 해야 하나? 내 반짝이는 별. 내가 처음으로 사귄 진짜 친구. 민지가 그렇게 적어놓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결핍감에만 사로잡혀 있었는지, 내 이기적인 소속감에 대한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민지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줬죠.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도 나를 믿어줬죠. 그런데 난 그 믿음에 뭘 보답했나요? 난 그녀를 버렸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녀의 편에 서줄 용기가 없었고 사회적 서열에서 내 자리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죠. 하지만 그 공책을 보면서 민지가 나에 대해 쓴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인기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어울리거나 조화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려. 오직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민지를 사랑했어요. 걔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이자 영혼의 동반자였죠. 더 이상 걔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 도서관 바닥을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가로질렀어요. 욕설과 못된 시선을 던지는 여자애들 무리를 밀치고 지나갔죠.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건 오직 민지뿐이었죠. 벽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는 민지. 걔 좀 내버려둬.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잘못한 게 없어. 차가운 푸른 눈동자를 가진 키 큰 금발 여자의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코웃음 치며 나를 돌아봤어요. 어머, 민지의 꼬맹이 복병이 기어나왔네. 언제 기어나올까 했지. 그 애는 무시하고 민지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괜찮아? 부드럽게 물으며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죠. 너무 미안해, 민지야. 내가 날 필요로 할 때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민지가 날 올려다봤어요. 눈이 커다랗고 불안해 보였죠. 주연아, 뭐 하는 거야? 이럴 필요 없어. 너까지 다치는 거 원치 않아.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요. 더는 두렵지 않아, 민지야. 더는 비겁하게 살지 않을 거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거야. 다른 여자애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눈에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너희가 민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안정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도둑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야. 얘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그걸 보지 못하겠다면 그건 너희 문제지 민지 잘못이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애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날 쳐다봤죠. 입을 딱 벌리고요. 하지만 그러더니 하나둘씩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중얼거리며 어깨 너머로 불안한 시선을 던지면서요. 그리고 난 도서관 한가운데에서 민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민지를 꼭 껴안았더니 훌쩍이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정말 미안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죠. 너무너무 미안해.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마음껏 흘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떨어졌을 때 민지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고마워, 주연아.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죠. 날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도서관에서의 대결 이후로 민지랑 저에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깨 위에 있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죠.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기분이랄까. 저희는 이제 고개를 들고 학교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나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여행이 마치 민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저희는 온라인에서 한국의 축제와 명소를 조사하고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하는데 몇 시간씩 보냈죠. 민지는 심지어 제 발음을 꼼꼼히 고쳐주고 문법을 가르쳐주면서 저에게 더 어려운 한국어 표현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울수록 저는 이 아름답고 복잡한 나라에 더 빠져들었어요. 한때는 제게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만 했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언어가 가진 복잡함, 각각의 단어와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역사의 층위에 감탄했어요. 그토록 많은 역경을 견뎌내고도 더 강해진 채 일어선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힘의 경외감을 느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지 자신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어요. 민지가 저에게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나는 모습, 자부심과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제 인생에 민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죠. 민지는 그냥 제 절친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길잡이 별이고 종종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저를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지랑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해도 우리의 연결고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길들이 우리 둘 다를 한국으로 이끄는 것 같았어요. 저에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기회였죠. 한국어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언젠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서울거리를 자유롭게 누비게 될 날을 꿈꿨어요. 그리고 민지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죠. 돌아가고 싶어? 어느 날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단골로 가던 카페에 앉아 버블티를 홀짝이며 여행 브로셔를 넘기고 있을 때였죠. 그냥 방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내 뿌리를 다시 찾고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어. 저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솟구쳤죠. 민지가 떠난다는 생각, 민지와 떨어진다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지의 꿈을 가로막을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지에게 한국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는 민지를 끝까지 지지할 거예요. 그럼 이루자. 제가 말했어요. 민지의 손을 잡으며 지금부터 계획하고 돈도 모으기 시작하자. 명절 때 서로 방문도 하고 여름엔 같이 보내고. 누가 알겠어? 어쩌면 언젠가는 내가 너랑 함께 거기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 민지의 눈이 커졌고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야? 민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진짜 날 위해서 한국에 이사 올 생각을 해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과 사랑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걸 느끼며 당연하지. 부드럽게 말했죠. 넌 내 빛나는 별이잖아. 기억해?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갈 거야. 그게 다야.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공부에 매진했고 최고의 성적을 받아 가장 밝은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민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민지의 열정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면서요. 그리고 저는 언어부터 관습, 요리까지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익히기 시작했죠. 심지어 민지랑 단둘이 한국에 다시 가기 위한 첫 여행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껴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모았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면서요. 그리고 밤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모험과 우리가 함께 만들 새로운 추억들을 꿈꾸며 잠들곤 했죠. 우리를 그토록 가깝게 만들어준 그 땅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우린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진정한 우정, 진실된 사랑? 그게 항상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옳은 일을 위해 서 있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죠. 그래서 낡은 학교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가 왔을 때, 민지랑 저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우뚝 서서 이미 많은 것들을 견뎌낸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로 했죠. 졸업식 무대 위에 서서 민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저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여정을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이로움과 가능성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하나의 한국 이름 말이에요. 주영과 민지, 도로시와 민지. 이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이었죠. 역경과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끊을 수 없는 유대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대를 내려와 밟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저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영원히,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 후로 몇 년간은 모험과 발견의 소용돌이였어요. 약속대로 민지랑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서로를 찾아갔죠. 서울의 거리를 탐험하고 한국 시골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긴 여름을 보냈어요. 김치와 불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하고, 최신 K-팝 콘서트에서 새벽까지 춤추고 놀았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떨어져 있을 때에도, 바다와 시차로 갈라져 있을 때에도 우린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찾았죠. 서로에게 기나긴 편지를 썼어요. 우스갯소리와 진심 어린 고백들로 가득 채워서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와 우스꽝스러운 기념품이 담긴 소포도 보냈고요. 그리고 세계 어디에 있든 매일 밤 별을 올려다보면 어딘가에 우리의 빛나는 별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거리감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아픔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린 절대 서로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노력과 결심 끝에 저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구했고, 민지도 명망 높은 박물관에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자리를 찾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민지의 기다리는 품으로 뛰어들었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속할 곳은 바로 여기, 이 아름답고 복잡하며 끝없이 매력적인 나라, 오래전 제 마음을 빼앗아간 여인과 함께하는 곳이었죠. 주영과 민지, 도로시와 민지.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 함께할 하나의 사랑.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우리를 기다리는 밝고 빛나는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며 제가 제자리에 있음을,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